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겠지만 다 풀기는 너무 시간이 모자르고 오늘은 383쪽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지금 봐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훨씬 유리하세요. 또 본 시험 수준의 문제가 나와서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네, 좀 수준을 좀 높이 올렸어요. 다른 학원에 내는 거와 비교해서. 다른 학원들은 좀 4월달이니까 쉬운 거 위주로 냈는데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본 시험 수준으로 냈습니다. 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어디더라? 평택인가? 거기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3년 연속으로 모의고사 평균이 95점대인 분이 계셨어요. 3년 연속으로. 네. 네, 3년 연속으로. 그때 이제 새 모 학원이었는데, 새로 시작한 학원이 있죠, 중개사에. 거기 소속이었는데, 3년 연속으로 95점대. 그러니까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40점대였는데 시험에 붙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점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 시험에, 네? 제가 거기를 간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383쪽을 보시면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거기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칙은 공동신청이죠.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등기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다면 그때는 단독신청이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단독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기억이 나와 있는데 이 기억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좀 어려워요.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으면, 그래서 재건 판결은 재는 제거한다, 건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재건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재건 판결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참 보기가 쉽지 않은 문구인데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네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줘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테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존속기간이 있겠죠? 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그렇죠. 전세권은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등기만 놓고 볼 때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을 아니겠습니까? 전세권이 등기부상 없어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등기를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요놈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재 불명. 그러면 같이 등기소에 가는데 등기소에 갈 수가 없게 되죠. 더욱이 이때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판결에 의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게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판결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만들어졌느냐면 이 갑이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고라는 건 뭐냐면 공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고요. 채고는 이행채고, 민법에서 하셨죠? 채고. 이행청구의 줄임말을 채고인데요. 여기서 뭐냐면 빨리 나타나라고 알리는 겁니다. 재촉할 채 알리고자. 그래서 빨리 우리 지금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있죠? 빨리 나타나라고 채고하는 거. 이를 공시채고인데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채고가 법원에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법원 게시판에다가 법원에 있는 게시판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고 채고를 해요. 이게 공시채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시채고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신청해요. 재건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첫 번째 공시채고 하겠죠. 공시채고 할 겁니다. 즉 법원 게시판에다가 을에게 몇 월 며칠까지 나타나라 라고 법원 게시판에 붙여놔요. 이게 공시채고. 그런데 공시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법원에서는 재건 판결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판결이라고 했죠. 이거는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소송 판결이라고 해서 요 공시채고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법원에서 판결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재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판결서 주겠죠. 따라서 요 갑은 요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를? 전세권 말소 등기를. 이게 공시채고 재건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재건 판결은 형식 판결, 소송 판결이라고 해서 굉장히 금방 나오는 판결이에요. 이게 그럼 금방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건 판결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워낙 중요하니까.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건 판결을 받는다면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죠. 재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물론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 이행 판결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형식적 판결 이거 갖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이 되려면 먼저 소재 불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시채고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재건 판결서가 나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건데요.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지금 법률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기업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교재 보통 다른 책들도 기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용어가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책들 다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업 시행자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면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자가 개인의 부동산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공익적 목적의 요 사업이 예를 든다면 갑의 토지를 취득해서 여기다 법원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법원 건물을. 그럼 이건 공익적 용도로 법원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갑의 부동산을 뺏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용은 만약에 이 토지에 A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러한 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로 취득한다고 해서 여기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